이어서 11번부터 20번입니다. 가나 도시를 고른 것은? 먼저 키워드를 골라보겠습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의 유래, 인구가 가장 많고 도청 소재지. 아까 그 문제에서 문제 6번, 5번에서 얘기했던 그 호남권 문제인데요. 전라도 얘기했으니까. 호남권에서 인구가 광주를 빼면 제일 많은 곳은 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경상도라는 지명의 유래, 신라의 천년고도. 국사 시간에 배웠죠?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를 알아봐야겠죠? A는 군산이고요. B는 전주, C는 상주, D는 안동, E는 경주입니다. 상주가 경상도의 상자고 안동은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서 그 점에서 헷갈리라고 낸 문제 같은데 여러분은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라도는 전주와 전라남도 나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와 E, 5번이죠. 사진에 A부터 E 지에 대한 지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렇게 가로 막았다면 황해안이면 석호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석호와 사주는 동해안으로 보내고, 그럼 가장 앞에 보이는 것이 사빈의 모래가 퇴적된 사구, 그리고 이곳은 해시계, 암석해안이에요. 파랑의 에너지는 주로 이렇게 시 지역으로 역학적으로 많이 집중되며, 이렇게 사빈과 사주에는 파랑의 작용에 의한 스워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퇴적, 쓸림, 퇴적, 쓸림, 퇴적, 쓸림, 퇴적, 쓸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1번과 3번까지 해서 1번, 3번은 둘 다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고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지역, 조류가 아닌 파랑의 퇴적 작용. 또한 B와 D, 이 석호의 D는 일단 D부터 보고 갔죠. D가 석호고요. 석호를 가로막는 E는 사주입니다. 석호와 사주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축소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이것을 스워시라 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백워시라 해요. 근데 스워시의 규모보다 백워시의 규모가 크면서 오히려 그 사빈에 있는 모래들이 전체적으로 쓸려 나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4번도 규모가 축소로 틀렸습니다. 그럼 2번과 5번인데요. 자, 스워시 그림을 잠깐 지울게요. 이 사빈에서 모래가 풍상사면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전체 오히려 그 입자가 크지는 않죠. 큰 경우는 거의 없고 같거나 오히려 더 작은 입자들만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 소매 업태 행태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편의점을 간다고, 제가 공주에 살고 있는데 편의점 간다고 대전을 갈까요? 그러진 않죠. 보통은 그 편의점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가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이 백화점이 다가 됩니다. 사업체당 평균 면적은 무슨 편의점을 백화점만큼 크게 차려놓는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빈도는, 백화점은 주로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식자재 혹은 상품을 사러 가는 곳이지, 낮은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가가 나보다 넓은 게 맞고요. 소비자의 평균 업태도 낮죠. 상품 구매 시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백화점이 편의점보다 길다인데요. 이것을 리을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 16번 지도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있네요. 좀 서울시가 크게 그려지긴 했는데요. 자, 일단 서울시가 면적도 작고 근데 인구는 더 많죠. 반면 강원도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그 인구가 많고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입지하는 게 좋을 텐데 서울시에 이것을 확대해서 서울시와 강원도가 있으면 백화점의 최소 요구치가 10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강원도에는 인구가 200 살고 있고요. 서울에는 1000만큼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그냥 가상 수치예요. 그렇다면 100을 채우기 위해서 약 10개가 입지를 해야겠죠. 반면 강원도는 2개만 입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봤을 때 2개의 백화점, 10개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선 여기, 강원도에선 여기에 살아요. 자, 제일 가까운 여기로 가면 되니까 이동거리가 짧죠? 반면 강원도는 여기 살면 꽤 많이 이동해야 하고 여기 가려면 더 많이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이게 개수가 많으면 최소 요구치가 작고 또한 도달하는 범위 또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100을 금방 채울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좁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을 채우기 어려우니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넓어지죠. 100을 채우려면 더 많은 사람들 100만큼의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이 적으니 사람 사는 곳을 계속 찾다 보니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지역을 찾다 보니 이렇게 해서 100을 채웠네? 그러면 여기는 100을 채우려 이동해야겠지? 근데 서울은 이렇게만 해서 100을 채웠네? 그래, 이 안 범위에서만 이동하면 돼. 해서 이동거리도 백화점이 일단은 봤을 때 편의점과 또 비교를 해보면 편의점은 요구치가 작잖아요. 뭐 10이라고 하면 강원도에 한 20개 있고 서울에 100개 있고 그 범위가 좁아지니까 더 많이 있으니까 상대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디귿이 맞게 되는 것이고 리을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2개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울게요. 자, 그러면 아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서울이 강원보다 좁고 또한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백화점이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14번 그래프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자, 최근 급격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고요. 과거부터 많았던 것은 소력, 그리고 좀 증가하는만 하는 것은 풍력입니다. 태양광은 전라도에 많아요. 그리고 풍력은 제주도, 강원도에 많아요. 그리고 소력은 강원도, 충청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3번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충청도에 수력발전소가 위치한다고. 충주에. 소력은 자,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태양광이 많은 호남권이 많은 게 근데 보니까 강원도, 제주도는 적고 호남권만 많이 있는 A가 태양광이 되겠네요. 그리고 B는 보니까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거면 소력, 강원도에서 많은 거면 풍력이겠죠.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이 아닌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 입지하고요. 소력을 이용하는 발전소는 해안 지역보다는 주로 내륙 산간 지역이 입지합니다. 또한 풍력발전소는 일조시수가 긴 지역이 아닌 바람 센 지역이 좋아요. 참고로 2018년 전력의 총 생산량은 소력, 태양광, 풍력일 거예요, 아마.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4번이 너무 명백한 선지라. 왜냐하면 B와 C가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고 했는데요. 이르니까 생산량만 보았을 때 2005년 기준으로 수력은 이미 1000을 넘겼었고 반면 태양광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최근에 상시가 된 것이지 수력은 그 이전부터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임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문제 풀 때 A, B, C를 안 찾고 풀었어요. 왜냐면 태수풍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그렇게 푼 것이죠. 지역도 고려 안 하고. 15번 그래프는 시설별 자연재해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제가 이 문제는 좀 헷갈려서 이게 통계 자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 EBS 이진용 선생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지진이라든지 태풍 같은 일시적인 피해 값이 과연 그것 때문에 깨진 통계 값이 과연 수능에 반영이 되는가 했는데 그거는 반영 안 되니까 그 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2009년에서 2018년 피해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농경지, 건물, 선박인데, 자, 먼저 자연재해를 봅시다. 지진, 태풍, 호우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 왔다고 해서, 물론 이 가나다 때문에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상대적으로 선박 피해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바닷가 지역이겠죠. 바닷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은 태풍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호우겠죠.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그렇게 되면 다가 지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진에 의한 피해는 건물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요. 선박에는 전혀 피해를 안 줘요. 물론 지진에 대해서 선박에 피해가 가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었고, 특히 지금 이 기간으로 주어진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의 경우 다 내륙지방에서 큰 피해를 준 지진들은 다 내륙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선박에 의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호우, 지진, 태풍. 정답은 호우, 태풍, 지진 이렇게 가네요. 호우, 태풍, 지진에서 5번입니다. 16번 표는 지도에서 표시된 리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역을 매치를 해봅시다. 1월 평균 기온 영상위 지역을 딱 한 곳, 울릉도.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운 곳은 대관령, 그 다음으로 추운 곳 춘천, 그리고 서해안인 백령도. 백령도는 울릉도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성인봉 때문에 해발 고도는 울릉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울릉도 기상관측소가 성인봉 쪽에 위치를 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백령도는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강우량과 강설량을 포함한, 즉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수문학적인 강수량의 수치.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는 뜻이겠죠. 춘천은 울릉도보다 바닷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춘천이 어딘지는 아시죠? 지금 저게 가나다다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맞는데 백촌, 대울 이렇게 하니까 내륙이죠. 대관령은 백령도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고 최한월 평균 기온의 연교차를 더하면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그 값에서 평균을 내도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대관령이나 백령도나 우리나라 기후값 전체는 특정 이 30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 월의 평균 기온을 크게 평균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온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자세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령도가 일단 평균 기온이 항상 높죠.
일단 바닷가라서 해양성 기후 영향도 받고요. 정답은 5번인데요. 울릉도의 경우 가장 동쪽이기 때문에 일출 시각은 가장 빠릅니다. 백령도는 일몰 시간이 가장 늦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문제 남았네요.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17번. 다음은 하천 특성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낙동강 상하류에 대한 특성이라 했는데요. 낙동강은 영남권을 흐르는 하천으로 이 지역이 전부 영남권역에 해당합니다. A 지역은 상류 지역에 해당하고요. B 지역은 하류. 이곳이 그 부산의 그 구포 이런과 그리고 영주 쪽 하천인 것 같네요. 영주 안동 쪽. 하류 지역은 해발 고도가 낮으며 하천의 평균 폭이 넓고 평균 경사가 완만하며 평균 유량이 많습니다. 또한 하구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17번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을 것이라 생각해요. 18번 문제가 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이 종사자 비율 선지로 풀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그 5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군 수도권은 1995년 도농통합 이후로 군이 늘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힌트가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이미 그 여러 해설 선생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을 볼까요? 김포, 안산, 수원, 화성. 아마 보통 동탄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지역과 남양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김포와 화성. 김포도 1995년까지는 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시로 승격했으며 화성은 지금 인구는 엄청 많은데 아직 시로 승격한 지 20년도 안 됐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시로 승격한 지역이니까 여기 보이는 가와 나는 적어도 김포 아니면 화성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은 다와 나가 안산과 수원이지 않을까요? 둘 중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역이 확실히 추론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조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딱 하나, 안산이에요. 근데 가와 나가 김포 아니면 화성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지역을 모르고도 일단 틀렸다는 걸 뺄 수 있고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 자, 이건 좀 헷갈리니까 넘어갑시다. 다는 경기도청 소재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넘어갔고요. 라는 남북한 접경지대다 해서 근데 적어도 안산 아니면 수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잖아요. 접경지대는 아니니까 틀려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풀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자체를 활용한 것이죠. 이 맞는 것에 대한 그 답을 풀어드릴게요. 나가 그 화성시일 텐데요. 나가 김포시인데요.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가 상대적으로 한강 신도시가 있어요. 김포시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좀 화성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요. 화성시가 또 제조업이 있거든요. 제조업 때문에 삼성전자 공장 때문에 2차 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또한 다가 수원시라고 했는데요. 종사자 비율이잖아요. 비율. 전체 인구는 수원시가 2배나 수원시 인구 현재 125만 정도, 안산은 65만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니 같은 종사자 수가 같아도 오히려 수원이 종사자 수가 125 나누기 65를 하면 약 1.92배 정도인데요.
안산시의 그 종사자 곱하기 1.9보다 수원시의 종사자가 작으면 절대적인 인구로는 수원시가 많지만 비율상으로 안산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비율인지 절대인구인지. 그 점 때문에 여기서 헷갈려서 많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쉽게 푸는 방법을 선지 자체를 활용해서 지역을 정확히 추론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 강의는 EBS나 사설 강의에서 제공하는 해설 강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쉽게 푸는 방법으로 시험에서 단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9번 가부터 다 제조업으로 오른 것은? 일단 가는 경기도가 높고요. 경기, 충남, 울산이 높네요. 그리고 나는 경기도, 경북, 대구. 자, 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봅시다. 자, 대구는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대섬, 대구 섬유. 물론 울산이 높고 경기도가 높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있다. 자, 모르겠죠? 경상북도 있다. 전라남도 있다. 그러면 1차 검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철강산업 중심지는 포항, 광양, 당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충청남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까요? 당진시 하나가 특화됐더라도 충청남도 전체가 특화된 게 아닌 전체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제철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진은 특화된 지역이지 당진 생산량보다는 부가가치나 종사자 비율로 보았을 때는 당진시는 또 다른 석유화학 쪽으로도 분산이 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당진으로 내려가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을 감안했을 때는 경기도가 더 산업의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자동차인데요.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그리고 금산이나 논산 등에서는 이게 종사자 비율이 거주 있잖아요.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는 거라 이게 다른 지역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일단은 이쪽 업무에 주소지만 돼 있으면 집계를 한 거라 충청남도와 비율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섬유, 1차 산업에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20번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가나 다라 작물이 있고 여기 바로 그 작물이 얼마나 A, B, C에서 재배되는지를 했는데요. 작물 재배 비율이 가장 높고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딱 외워야죠. 우리나라에서 면적 재배 비율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입니다. 그리고 농가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에요. 이 네 곳 중에. 그리고 뭔가 하나가 특출나게 높은 지역이 있어요. 보통 시의 경우 다 낮은데 하나만 높네요. 고랭지 채소가 되는 지역이 강원도고요.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가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단은 경기도가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김포평야 이천 여주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A가 벼가 되고요. 실제로 강원도가 쌀이 제일 적으니까 그것도 입증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보리가리가 되는데 안 되죠. 거의 유일하게 보리가리가 되는 맹류가 나는 전라남도에선 맹류가 생산되고요. 강원도는 채소가 높다고 했죠. 자, 그럼 가는 전남, 다는 경기도라 했는데요. 가는 경북, 나는 경기입니다. 틀렸고요. 벼 재배 면적은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넓다. 경기도가 경상북도보다 넓다. 면적 자체는 이게 비율만 높은 거지. 아까 18번에서 얘기했잖아요. 비율.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그 도를 가진 지역으로서 비율로 그 면적을 절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경상북도의 면적이 더 높습니다. 평야 때문에 알려진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경상북도 자체 면적은 25,000에 경기도가 18,000이에요. 25 나누기 18을 하면 약 1.38인데요. 이 배율로 보았을 때 대략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걸 곱해도 1.38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1.38을 곱하면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면적에서 이게 약 60%,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18,000원에서 5,000이잖아요. 5,000. 50%. 그럼 19,000이라고 치면 경상북도 25,000이라고 했는데 40%가 됐죠. 그럼 만이에요. 만. 오히려 이게 비율로 봤을 땐 경기도가 더 컸지만 면적을 실제 계산해 보니 대략적으로만 봐도 경상북도가 넓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맹류는 채소가 아닌 벼의 그루가리 식물이고요. 채소 재배 면적은 경상북도가 강원도보다 넓다고 했는데요. 일단 채소가 나왔고 강원도가 또 얘기했잖아요. 경상북도가 제일 넓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이것도 경상북도가 더 넓다고 나와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작물 재배 면적이 넓은 전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8번과 20번은 비율과 절대적인 수치는 다르다. 이 점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셔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수능 혹은 당장 앞둔 모의고사에서도 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